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긴 연휴를 끝마쳤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겠습니다. 가정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의를 슬쩍 했다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글을 좀 삽입해서 다시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가정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그 역학서에서는 가정이라는 거, 가화라는 거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천수의 원문에 있으니까 가정 가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표현이 있죠. 깔끔하지 않다, 매끈하지 않다, 미직지근하다 라는 것이 이 가정과 가화일 겁니다. 여튼간 지금 만약 이 사례명조가 이런 사례명조가 만약 아래와 같은 사례명조가 왔다 하면 이건 물어봐야 돼요. 내담자하고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건 가정이다, 가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든 저러든 진도에 의해서 가정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정을 여태 풀어보질 않았으니까요. 상담을 못 해봤으니까요. 일단 가정이 무엇이다 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도를 한번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새롭게 할게요. 첫 번째 사례 명주부터 할게요. 칠살격인데 첫 번째는요. 격은 칠살격이에요. 그런데 그 종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종살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찝찝한 것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원문부터 읽을게요. 진종지상. 진종의 상이 유기인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유기인 하면 이 기자가 어찌 기자거든요. 네, 수학에서 기하 하면 어찌할 것인고 라고 해서 함수가 나와요. 기하예요. 그래서 기하, 수학에서는 함수를 잘해 수학을 잘한다고 하죠. 기하, 어찌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수학도요 중국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 한문을 알면요, 요즘은 영어를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한문을 알면 옛날에는 미적분, 적분 이런 게 다 중국을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예, 연립방정식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말로 왔던 걸 우리가 그냥 한글로 썼을 뿐이지 중국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린 중국어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중국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진종지상, 진종의 상을 가진 사람은 유기인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가족 역시 또한 가발기신이라고 해서 발해서 이게 그 밑에 목적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몸을 발할 수 있다. 분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이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시주는 안 하겠습니다. 임시주는 너무 길어서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시주만 해도 가정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일주가 약해요. 유시주에서 얘기했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 원문과 일주가 약해요. 재관이 강해요. 재성과 간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식신도 아니에요. 그냥 재성과 간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능종, 부종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불자가 두 개면요 강한 긍정이에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재성과 간성이 강하니까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사주 중에 비조암생, 비겁이 도와주는 게 암암예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암예생한다. 그러니 종지부진. 따르긴 하는데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확 따라버리고 싶은데
이 비겁의 암암리의 비겁이 물론 비겁만이라고 했지만 인성도 있습니다. 비겁이 암암리에 도와주는 게 있으니 야 이거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에서 바로 재관운으로 흐르니까 종재종관을 한다는 뜻이겠죠. 지어세운에서 재관득지, 이거 보세요. 재성과 간성이 대운을 얻으면 득지하면 비록 수시 가정, 이걸 비록 가정이라고 하지만 역시 가취 부기, 역시 부기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그 사람은요 불능면허, 화를 면하기는 좀 어렵다. 그 이유, 이게 운이 끝나면 곧바로 화를 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술부단, 이 사람은 심술이 평탄하지가 않다, 단정하지가 않다. 그 이유, 항상 자기가 불안하다는 거죠. 가정을 하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고로 유시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뭐 간단하고 임 선생이 얘기하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가정을. 그런데 가정격에 대한 거를 써서 제가 했는데 이게 진정과 가정에 대해서 제가 임 선생 말도 듣고 유시주도 해서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칠살격에 이제 살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유금을 식신을 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정단 선생님하고 한범정 씨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인데 아직 유금을 용신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물론 목체예요. 목이 채입니다. 왜? 해면 목국을 이뤘죠. 이 인성이 있는데 이놈의 인성 사화가 이 기토를 도와주지 못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0.3인가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유금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유금은 아주 쌩쌩이 살아있어요. 시지에 있어요. 근데 격국론에서는 이 지장돼 있는 것은 격국론에서는 이걸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철조 선생은 이걸 격국론으로 풀면 정살격이 됩니다. 왜? 목체해서 수가 또 강하니까 목수로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목수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가는데 금운이 되면 이 사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쓰지 못하는 식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목체 금토용주에서 금을 쓰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오면 참 역시 시간도 다시 물어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시간은 태어난 시간은 확실해요. 뭐 유시로 봐야 유시로 봐야 되겠죠. 유시로 보고 저 사주를 풀어도 신시로 보든 술시로 봐도 그렇고요. 시간 가지고 자꾸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임철조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춘토 허탈해요. 이거 기토가 진짜 허탈해요. 또 해면 목국을 이루고요. 그래서 진짜 허탈합니다. 철새 당권했죠. 재성이 왕한 지지를 만났죠. 해수. 맞습니다. 희기 사해 봉충 파인했다라고 해서 사해가 봉충을 해서 이 사화를 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못 쓰는 거예요. 화살을 못 하겠다는 것이죠. 격을 이루기를 성 기명종살이다. 그러나 라고 해야 돼요. 차례제자 아닙니다. 이거 허사예요. 허사로서 하면 그러나 라고 해야 돼요. 유유충살이라고 해서 이 먼 유금이 살을 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해수가 껴서 못합니다. 사유 반회국 이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시지하고 연지하고 시지는 회국을 못합니다. 부작 진종이로 이래서 이제 진종 가정으로 다 이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소위 출신은 한미하지만 묘제 중격 해수 가운데 이거 보세요. 가운데 해수가 끼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태여 무슨 축유 축사 사축 금국을 했다고 하시려고 하냐고요. 해수가 말려주고 있습니다. 위 말해서 원탁 유청이라고 해서
원료는 탁한데요. 흐르면서 청해졌다. 이거 볼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은 고이면 썩는데요. 흐르는 물은 절대 안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정화가 돼요. 예, 정토. 제가 엊그저께 뭐예요? 남명 사주를 봤는데 이름이 이런 글자를 가진 정을 가진 이게 정자입니다. 쟁 아닙니다. 물이 다투는 거예요. 물이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잘 흘러서 물맑을 정자가 되죠. 그래서 정토, 서방정토라고 했을 때 이걸 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말하기를 원탁유청, 원료는 탁한데 흐르면서 청해졌다라는 것이죠. 코로 능이 굴기가성, 이거 보세요. 굴기. 지금 중국에서 하는 소리예요. 시진핑이 컴퓨터 굴기, 뭐든지 굴기예요. 미국을 이기자 굴기, 가성, 집안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출류 발췌라고 해서 그 종류 중에서 동급생 중에서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조유반수, 일찌감치 국립학교에 들어가고요. 임정은의 술을 따르니까요. 재성이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재생살해서 목수를 쓰는 사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종살사주니까 재운이 좋겠죠. 연등과가 중서로부터 해서 발길을 흥당 탁 뭐예요? 관찰사까지 됐다. 신의 운은 그래도 금호 수실해서 그냥 상생불패 괜찮아요. 이거는요 괜찮은데 사도 평탄했지만 장래라고 한 걸 보니 이거는 아마 이때 와서 보신 것 같아요. 토금병왕, 이게 토금병왕하죠. 금은 써요. 그러나 술통 좀 수목양상, 그래서 공 두렵다, 불면 왜 풍파야, 풍파만 일어나요. 그러나 이 유금은 끝나는 사주죠. 두려울 뿐이다. 풍파가 있는 것이 풍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5대운 정도는 풍파 있죠. 6대운, 유대운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마도 이 명조를 철저님은 격국론으로 감명하신 듯하다. 격국론으로 이 명조는 칠살격이에요. 칠살격은 흉격이기에 뭐예요? 제거하나 제하거나 설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용신은 지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 찾는데, 천간에 없으면 지지로 육합을 하든지 방합을 하든지 합국을 하든지 반국을 이루어야 동하여 천간으로 투출된다고 인정해서 용신을 쓰는 거예요. 까다로운 제약이 있다. 때문에 뭐예요? 이 명조는 천간에 식신, 신금이 없죠. 지지로 방합국을 되지 못해서 투출은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시지에 지정되어 있는 유금은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식신재살격을 이룰 수가 없고, 또한 연지의 사화는 일주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사회충을 했든 뭐 했든 인성으로서 용력은 부족합니다. 0.2인가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살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서인지 철저님은 종살격으로 보셨다 합니다. 그러나 보면 모고행이 5.6이에요. 강하죠. 그리고 금이 3.2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쓰지 못한다라고 하시니까 수목은 같은 그룹이고요. 화는 0.3밖에 안 돼서 화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금을, 시지는 금을 못 쓴다 라고 하신 게 저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불원에서 과연 이 유금을 못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럽죠. 물론 격국론에서는 이거 못 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종살격이 맞습니다. 격국론에서는. 자, 볼까요? 사례명조 342번 한번 볼게요. 물론 보나마나 저 프로그램에서는 유금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금이 용신이니까 목이 체가 되니까
이 수은에는 별로 안 좋겠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뭐 제가 프로그램을 배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말하죠. 약간 참 이 사주가 프로그램만 의지해서 본다면 저는 미안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안 배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다음 사주예요. 343번은 이건 아주 제가 좀 반대를 해야 될 사주예요. 왜? 이 사주가요. 저는 목체 금토 용조인데요. 목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사주는 목이 강한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 잘못 읽고 있어요. 그 이유 이 신진 수국을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목이체라고 하는데 이제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목이체겠죠. 그리고 진토 속에 을목이 있어서 목을 채로 잡았어요. 4.4.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게 신진수국을 해서 임수, 축토라고 해서 그것도 종살격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임목은 어떻게 쓸 거냐 라는 게 문제죠. 저는 임목을 종살로 보면 수죠. 수면 그래도 목체 금토용조니까 이 신금을 용신으로 하는데 용신으로는 프로그램에선 그렇다고 하지만 별로 저는 인정하기를 그냥 목을 용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봐서 수는 강합니다. 신진 수국을 해서요. 자 봅시다. 철조 선생이 이것도 종살격으로 보셨어요. 병화생의 초춘이에요. 임목이죠. 그래서 화호목눈, 화는 허하고요. 수가 강해서 그래요. 긴첩 상충했어요. 목이 인신충을 했죠. 그래서 연달아서 뿌리가 뽑혔다. 진근 뽑혔다. 신금은 우득 진토를 만나서 토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진 수국을 했어요. 그래서 살세가 왕합니다. 수가 왕한 거예요. 격성 종살, 수로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재성은 좋겠죠. 살로 같이 쓰니까 이제 금생수 하니까요. 연지 축토, 이건 수죠. 생금회화하죠. 금을 생하고 불을 꺼뜨리니까요. 코로 출신 가바, 신출 간과, 집안에 관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조등과가 이게 수로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운주 서북 금수 사지 관찰까지 됐다. 비록 토운에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금이 있기 때문에 임득 금을 만나 화지다. 그래서 소위 무험조야라고 해서 이렇게 가종살격을 만드셔서 이런 격을 이런 사주를 참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프로그램과는 전혀 맞지를 않는데 참 미안한 말씀인데 이게 참 제가 자신 있다고 하던 적천수 이론가로서 제가 가종살격에 와서는 조금은 좀 주춤합니다. 자, 참 또 난감한 현실에 부딪혔다.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당장 눈앞에 와 있다면 인월의 배우일주 이 인성을 이걸 못 쓴다? 물지의 간목을 용신을 쓰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쓸 거예요. 철저님은 신금이 진토의 생을 받아서 신금이 강해졌다, 금기운이 강해졌다 하시지만 오히려 시지의 진토는요 신진수국을 해서 인목을 생해요. 오히려 식간 성정론에서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앞에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탕기호라고 그랬어요. 물이 강하면 호랑이 등을 타라. 인목 쓰라는 거예요. 수기가 왕하면 호랑이 등을 타라. 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과연 월지의 인목을 버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좀 그렇습니다. 수탕기호 한다고 분명히 일본의 식간체성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락적으로 이거 보면 목이체인데 이건 목체를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끝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군요. 그러나 이 명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목오행이 4.4로 강하다고 나오지만 프로그램의 기능이 아직 합화된 기운을
판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해서 합파된 기운을 이 프로그램에서 좀 읽지를 못한다. 그런 게 이게 단점이겠죠.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에 제가 이 가정격에 와서는 자봐라 이게 프로그램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했었는데 이 가정격 와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서 저는 이게 종살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수가 인목을 써서 화살을 하면 수운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금운은 안 좋겠죠. 왜? 인수가 월지에 있으니까 용신이 월지 인목이니까 수운은 괜찮아도 금운은 별로 안 좋겠죠. 깨질 겁니다. 자, 여하튼 사례명조 앞으로 3개가 남았으니까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제가 다시 또 연구해서 올리겠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가정격에 와서.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